이 시골에서 온 소녀가 처음으로 도시에 와서 수천억대 부호를 남편으로 맞이했다. 그리고 부호와 소녀가 갓 결혼증을 받은 후 부호는 그녀를 멀리하려 하고 죽어도 자기 집에 데려가려 하지 않았다. 하지만 소녀는 형세를 제대로 보지 못한 듯 그들 마을에서는 결혼한 부부는 같은 이불에서 잠자리를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말했다. 부호는 이 말을 듣고 이해하기 어렵고 우스워 소녀를 두고 하찮은 개구리가 백조 고기를 노린다고 비웃었다. 하지만 소녀의 인식 속에서 결혼은 바로 이런 것이어야 했고 그는 왜 부호가 반대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. 원래 오래전 소녀의 할아버지가 부호의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었다. 하지만 부호의 할아버지가 은혜를 갚으려 할 때 소녀의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.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부호에게 소녀와 결혼하도록 강요할 수밖에 없었다. 심지어 그들이 혼인신고소에 갔을 때 두 사람의 차림새가 너무나도 달라지거니 부호가 협박당한 줄 알고 급히 결혼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하며 부호가 협박을 받았다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선언했다. 소녀는 이를 보고 재빨리 부호의 팔을 끌어안고 수줍게 두 사람은 자발적으로 결혼한 것이라고 말했다. 부호는 팔을 빼려 했지만 소녀의 힘이 너무 세서 도저히 빼낼 수 없었다. 그래서 그는 포기하고 자신도 자발적으로 결혼한 것이라고 말했다. 이렇게 두 사람은 급하게 스캔들 결혼을 했다. 이때 밖으로 나온 부호는 소녀가 분명히 자기 집 돈을 노린다고 생각했다. 그래서 그는 곧바로 검은 카드를 꺼내 그녀를 쫓아내려 했다. 의외로 소녀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들 마을에서는 결혼한 여자는 남편과 함께 살아야 하며 자기가 과부가 되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. 심지어 그녀는 농담삼아 부호에게 과부가 되게 하려는 거냐고 위협했다. 부호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소녀를 집에 데려갔다. 길에서 그는 소녀에게 좋은 얼굴을 하지 않았다.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. 지금 눈앞의 소녀가 바로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맨 어린 시절의 여신이었다는 것을. 원래 부호가 어릴 때 캠프에 참가하다 길을 잃었을 때 소녀가 그를 발견하고 구해준 적이 있었다. 하지만 그가 소녀의 이름을 물었을 때 소녀는 자신이 약자를 돕는 검은 고양이 경찰이라고만 말하고 진짜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. 그리고 떠나기 전 부호는 소녀에게 팔찌를 선물하며 잘하면 꼭 돌아와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다. 하지만 부호의 지금 냉담한 태도를 본 소녀는 그가 이미 그때의 약속을 깡그리 잊어버린 줄 알았다. 집에 돌아온 후 부호는 일부러 소녀를 괴롭히며 요리하라고 했다. 그래서 얼마 후 소녀는 자신만만하게 한 접시의 생선을 가져왔다. 생선의 모양은 꽤 괜찮아 보였다. 하지만 부호가 한 입 먹자마자 눈살을 찌푸리며 그녀가 일부러 자기를 골탕 먹이는 거냐고 물었다. 소녀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. 그래서 부호는 자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맛없는 생선은 먹어본 적이 없다고 평가했다. 처음에 소녀는 믿지 않았다. 왜냐하면 그녀의 요리 실력은 마을에서 유명하게 좋았기 때문이다. 하지만 그녀도 한 입 먹어보고 혼란스러워하며 중얼거렸다. 분명히 생선 종류 문제일 거라고. 그녀는 마을에서 이런 붉은 생선은 본 적이 없었다. 红色的鱼，哪来的？